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63세의 평범한 주부죠. 평생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기, 시부모님 봉양까지.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나름대로 현명한 시어머니였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저는 되도록 은미에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들 우진이와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 생신날에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은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항상 예의 바르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은 남편 정호의 67세 생신을 축하해 주려고 제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천 부평에 있는 저희 아파트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갈비찜과 나물들을 만들고 있었죠. 갈비찜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 전날 밤부터 갈비를 재워두었고 나물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쳤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총 8가지 반찬을 준비했죠. 남편은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계셨고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생신이라서 그런지 아침부터 콧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보, 음식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정말 맛있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방을 들여다보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죠. 평소에 특별한 날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생신만큼은 꼭 챙겨드리려고 했거든요.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고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죠. 오후 2시쯤 은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버지 생신 있지 않았니? 점심 먹게 12시까지 와야 된다. 사실 전날 밤에도 우진이한테 전화해서 말해뒀는데 혹시 은미가 깜빡할까봐 다시 한번 확인 차 보낸 거였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죠. 그냥 가족끼리 함께 생신을 축하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금방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라고 답이 오는데 말이에요. 저는 은미가 평소에 예의가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고 저희 집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요즘 직장 다니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바쁜지 알거든요. 은미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주말에도 연락 확인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2시가 되어도 1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현관문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기다렸어요. 음식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상도 다 차려놨는데 정작 가족들은 오지 않으니까 정말 초조했죠. 갈비찜도 식어가고 나물들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랩으로 덮어두기도 했어요. 남편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생일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느껴졌어요. 평소에 우진이를 많이 아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신날만큼은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함께 식사하며 축하해주길 기대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그래도 기다렸어요. 아마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요. 2시가 넘어서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은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표정했어요. 뭔가 불편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은미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어요. 늦은 것에 대해 뭐라고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은미는 인사도 대충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한마디만 대답하고는 표정도 바꾸지 않은 채 신발만 벗고 들어갔어요. 아들 우진이는 죄송해요, 어머니. 길이 막혀서요라고 했지만 은미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은미 같으면 어머님 죄송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몇 번이라도 사과했을 텐데 말이에요. 상을 차리면서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은미에게 말했어요. 은미야, 이 나물 좀 그릇에 예쁘게 담아줄래? 내가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사실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 말이었어요. 함께 준비하면서 가족의 화목함을 만들어 보려던 거였죠. 평소 같으면 내 어머님하고 웃으면서 해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은미는 표정 없이 대충 담더니 나물이 그릇 밖으로 흘렀어요. 정말 성의 없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보통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는 모양도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담는 건데 그날 은미는 그냥 후다닥 넣기만 하는 거였어요. 아, 은미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반듯하게 담아야지.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그 순간 은미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저를 원수라도 보듯이 말이에요. 그때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은미가 그릇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 시발년이.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4년 동안 저한테 항상 존댓말하던 며느리가 그것도 시어머니인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숨이 막혔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시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신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믿기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예의 바르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고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은미는 전혀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더 크게 말할까요? 그 태도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어하던 은미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도 차갑고 말투도 도전적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친정 어머니 시대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일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쌓인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뭘로 보세요? 하녀로 봐요. 나물 담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은미를 하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모든 말들이 은미에게는 지시와 간섭으로 느껴졌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은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은미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잘해준다고요? 어디가 잘해주는 거예요? 매번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지적하면서요. 트집 잡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은미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 청소할 때 여기 구석진 곳도 한 번 더 닦아주면 좋겠어라고 말한 것도 집이 더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음식 만들 때도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거야 라고 한 것도 정말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이었고요.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라고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눈치 주고 이게 잘해주는 거예요? 은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4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은미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함께 하자고 했지 너 혼자 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다른 시어머니들에 비해서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눈치를 줬다는 말도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가족끼리 만나기로 한 시간에 너무 늦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특히 명절 같은 날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맞춰 오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매번 정시에 와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는 어머니 집 하녀가 아니에요. 제게도 제 생활이 있고 제 사정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나 싶어서요. 돌이켜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은미에게는 부담스럽고 강요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아들 우진이가 그제야 말했어요. 은미야,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이래? 우진이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아마 자기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집에서는 은미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은미는 남편한테도 화를 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뭘 시켜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말을 들으니 우진이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우진이가 당황해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것저것 지적할 때 한 번이라도 제 편 들어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우진이의 입장이 이해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은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 편에 서주길 바랐던 거겠죠.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남편의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분노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은미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못된 년이라고요? 4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속상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비위 맞춰가면서 살기 싫어요. 매번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고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요. 사실 저는 우리 때는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되도록 그런 표현은 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은미에게는 제 말들이 그렇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은미야, 나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를 도와주려고 한 말이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했거든요. 선의로 한 말들이 모두 악의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도와준다고요? 정말 숨막혀요. 이제 진짜 못 살겠어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은미의 마지막 말이 정말 절규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사람이 마침내 터뜨리는 절규 같았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은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우진이도 당황해서 따라가면서 은미야, 잠깐만이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은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린 것 같았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4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 가족의 관계가 끝나는 신호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계셨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아팠거든요. 결국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부평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였어요. 몇몇 집에서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죠.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지만 가슴속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가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은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뭘로 보세요? 하녀로 봐요. 매번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정말 숨막혀요.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시어머니였을까요? 저는 은미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트집 잡기로 느껴졌던 걸까요? 제 나름대로는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했던 것, 청소할 때. 여기도 좀 더 닦아주면 좋겠어라고 했던 것. 그리고 우리 은미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고 칭찬했던 것들도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은미에게는 지적으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저는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도움이 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은미에게 스트레스만 주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았죠. 저도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한 번도 대들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예, 어머님 하고 따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자기 의견도 있고 자기만의 방식도 있는데 제가 그걸 인정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은미도 나름대로 자기 방식이 있었을 텐데 저는 제 방식만 고집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정말 은미를 위해서 한 말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더 나은 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은미 말이 맞는 걸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 부부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뒤에는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우진이는 평소에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그마저도 없었어요. 은미가 아마 우진이에게 뭔가 말을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라도 올까 봐서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그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은미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제가 정말 간섭을 너무 많이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보, 내가 정말 은미한테 너무 간섭한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간섭한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 걸 싫어하나 봐.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한 건지.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정말 은미를 위해서 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특히 하녀로 본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정말 은미를 하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소중한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은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알아볼까요? 남편이 놀라서 저를 보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제 속마음은 달랐어요. 은미가 그렇게 저를 싫어한다면 굳이 이 아파트를 물려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고 저를 달래기는커녕 며느리의 무례함을 감싸기만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파트는 저희가 젊었을 때부터 벌어서 산 집이에요.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샀고 저도 내조하면서 가게를 알뜰하게 꾸려서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은미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집을 물려줘야 할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께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아이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날부터 저는 전원주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도 문의해 봤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서 어려웠지만 우진이에게 배운 대로 천천히 검색해가면서 정보를 모았어요. 양평, 가평, 이천, 여주까지 여러 지역의 전원주택들을 살펴봤어요. 사진으로 보니 어떤 집들은 정말 예뻤어요. 마당에 꽃밭이 있고 작은 텃밭도 있고. 그런 집들을 보면서 저런 곳에서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부평 아파트를 팔면 전원주택을 사고도 노후 자금이 넉넉하게 남을 것 같았어요.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꽤 올라 있었거든요. 오래 살면서 관리도 잘해뒀고 위치도 좋아서 매매 가격이 제법 나올 것 같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우리 생각을 해야지.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아들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인데 이번 일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나도 그날 은미 말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우리는 뭘 위해 살았나 싶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40여 년을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정작 저희 자신은 뒷전이었죠.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애쓰는 것도, 혹시 무슨 말 잘못했나 하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요. 은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며느리 비위 맞추려고 애쓰는 것도, 아들 걱정하느라 밥 못 이루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허무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정말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했고, 아이 낳고 기를 때도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였고, 심지어 옷 한 벌 사는 것도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너무 비싸지 않나, 너무 화려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6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꽃도 키우고 남편과 둘이서 산책도 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땅도 정리합시다. 경기도에는 남편이 몇 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산 작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정리하면 노후 자금이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남편의 목소리에서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아마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전원주택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부평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댁 같은 경우에는 양평이나 가평 쪽으로 괜찮은 전원주택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노후 자금 마련도 충분하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계산해 주니까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부평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봤을 때 5억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평 쪽 전원주택은 2억에서 3억 사이에 괜찮은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텃밭 가꾸기 좋은 집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조건 좋은 집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개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면 좋겠네. 도시 생활에 지쳤는데 전원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도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조용한 식사를 했어요. 그동안은 늘 아들 부부 걱정으로 마음이 바빴는데 그날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신혼 초기처럼 둘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전원주택에서 살면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토마토라도 키워볼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 도와드리면서 농사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그리워. 저도 어릴 때 고향에서 어머니 도우면서 텃밭 일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꽃밭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장미도 키우고 코스모스도 심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설레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한 달이나 지나서 온 전화였어요. 응, 괜찮다. 잘 지내니?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